네, 초대덕 시간입니다. 멘탈 붕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영어의 멘탈과 한자어의 붕괴가 합쳐진 신조어로 정신이 무너져 넋이 나간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언젠가부터 이 멘탈 붕괴, 멘붕이란 말이 일상생활에서 들려오는 우리 사회에서 상담교화로 대사회 봉공에 앞장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는 원불교 상담연구회 회장님과 그리고 둥근마음 상담연구소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원불교 상담연구회 창립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10년의 세월에 대한 소감이 아무래도 계실 것 같은데요. 회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소감이 계실까요? 벌써 10년이 됐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은 좀 새삼스럽고 참 기쁘고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10년 동안 이끌어 오기까지에는 지금 옆에 계신 우리 정조련 그 소장님께서 너무 애를 많이 써주셨고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그 중앙에서 가장 힘든 역할 그리고 또 다른 분들 챙겨가면서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10년을 맞이하게 됐는데 이분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고 저희가 이렇게 10주년이라는 한 매듭을 지을 수 있게 된 것이 참 다행스럽고 10주년이 기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저희가 또 다른 이제 시간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정리하고 다시 출발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하는 생각도 같이 합니다. 네, 정조련 소장님께서는 10년보다 훨씬 오랜 세월을 상담에 매진해 오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선 이 10년에 대한 소감을 먼저 여쭙는다면 어떤 말씀이 계실까요? 네, 그렇게 벌써 10년이 됐네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10년을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들을 지금 갖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백서를 준비하고 있어요. 10년간의 활동을. 그래서 그 백서를 통해서 이렇게 참 많은 감회가 생기는데 그 중에 만났던 내담자들, 그 내담자들의 수가 어느덧 10만 가까이가 되는데 이제 그 내담자들이 오늘의 이 10주년이 되도록까지 저희들을 만나면서 같이 만들어 왔구나 하는 생각에 더욱 이제 감회가 새로웠고요. 또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우리나라의 그 상담에 관련된 임상기관을 최초로 설립하신 고 주정일 선생님이 계십니다. 네. 그분이 저희 원불교회 서울회관에 30여 년 전에 원광아동상담센터를 설립을 하신 지 오랜 시간이 지나고 이제 상담연구회가 10년을 이렇게 정리하는 입장이 되니까 감회가 또 새롭고 또 가장 큰 어른이신 경산 종법사님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보고를 하고 할 때마다 아낌없이 애정을 주신 그런 힘이 저희한테 바탕이 돼서 오늘 10년을 맞이했구나 하는 감사의 기도를 올리게 되더라고요. 원불교 상담연구회는 10년이 됐지만 실제로는 훨씬 이전부터 상담 활동을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방금 말씀하신 주정일 선생님 말씀도 궁금하기도 해서요. 실제로 어떤 과정에서 태동해서 활동하시게 됐는지가 궁금한데요. 네, 아마 그 원불교에서 저희 본공회 활동을 통해서 주정일 선생님 회장님으로 계실 때, 그때가 1987년도가 되는데요. 그때 이제 원광아동상담센터라는 것을 그 우리나라의 최초로 그 심리학 배경에서 임상기관을 우리 원불교 본공회 후원으로 설립을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30여 년 전이 되죠. 이제 그 활동부터 비롯됐다고 보면 지금의 우리 10년사도 큰 바탕이 된 게 그것이 아닌가. 또 그 밖에도 교당에서 또 효시가 있습니다. 40여 년 전이 됩니다. 1970년대 초반에 익산의 정토회 교당에 김복한 종사님이 이제 그 교당을 맡고 계실 때 상담에 기초가 되는 공부들을 하시고 청소년 교도들을 위한 진로 상담 또는 검사 이런 것들을 실시하셨다고 해요. 또 그때 조정근 법사님도 휘경에 계실 때 상담과 관련된 공부를 하셔서 저에게 그때 기록했던 노트를 넘겨주시면서 잘 보라고 상담연구에 큰 힘이 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다 비롯이 돼서 저희 원불교의 상담에 이제 어떤 역사가 기반이 되지 않았을까. 말씀하신 대로 30년, 40년 전이면
상담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고 사실은 살기 바빠서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해. 그냥 참고 살거나 아니면 정말 열심히 사는데 무슨 고민이 있어라고 제쳐주던 시절이 아닐까라는 생각 좀 하게 됩니다. 회장님께 좀 여쭙고 싶은 거는 이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먼저 들어가 보는 것이 상담의 기본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게 원불교 상담학이라는 어떤 이론 체계가 있을까라는 궁금증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체계들이 있을까요?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원불교 상담 이론이 이렇게 정립이 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좀 어려운 상태고, 왜냐하면 어떤 한 학문 분야가 그 이론이 정립되고 실제적인 방법이 또 정립되고 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학문적인 어떤 연구 실적들도 많이 축적이 되어야 가능한 일인데, 하지만 저희들은 이제 원불교 교법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사실 원불교 상담 이론이 이렇습니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릴 만한 단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만 원불교 교법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저희가 지금 해야 될 가장 큰 과제이고, 현재도 저희가 그걸 위해서 열심히 스터디도 열심히 하고, 현재 지금 사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담 이론과 기법들을 기본적으로 다 이제 학습한 분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지금 형태이고요. 네. 이제 그 부분을 정립하는 게 저희의 큰 과제죠. 원불교 상담연구회가 창립하고 3년이 채 안 돼서 서울시 동작교육지원청에서 위센터라는 상담센터를 위탁받아서 운영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기관이었고 또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상담연구회가 창립되고 한 3년 정도는 이제 원불교 서울회관 4층에 둥근만 상담소라고 아주 작은 공간이지만 그래도 상담 활동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팜플렛도 저희가 충분히 만들었었고 또 연역도 준비를 해놨고 이런 과정을 하고 있는 터에 교가부에서 이제 서울의 그 당시 청소년들의 인성 문제가 굉장히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왕따 문제라든지 이런 어려움이 생기니까 종교 단체에 시범적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 기관을 위탁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시도로 연락이 오게 돼서 저희가 마침 둥근마음 상담소가 활동을 그동안 한 것을 들고 교가부로 갔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보고 이러면 원불교에 맡겨도 좋겠다. 이렇게 해서 캐톨릭하고 기독교하고 원불교하고 또 이제 그 밖에 바깥에 이제 다른 청소년 대표 인상기관하고 4군데를 맡기기로 이렇게 시작을 해서 저희가 출발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준비가 이렇게 그래도 상담연구회가 있어서 준비가 된 관계로 그 어려운 위센터를 저희가 맡아서 운영을 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소위 얘기하면 새우가 고래등을 물었다. 그런 표현을 하면서 위센터를 아주 열심히 운영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기관을 운영하게 된다는 것은 물론 또 책임감도 분명히 필요한 것일 테고 또 하나는 뭔가 이 좀 전문적인 인력도 좀 많이 필요하신 부분일 텐데 이미 3년 만에 준비가 다 돼서 그것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을 만한 실력이 됐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제가 10년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제가 꽁꽁 숨겨놨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미리 말씀을 안 드리고 지금 여쭙고 싶은 것이 이건데 10년 동안 10만 건의 상담이 이루어지고 내담자는 18,000여 명에 이른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정말 기억에 남는 내담자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언뜻 생각나는 것들이 진짜로 생각해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거든요. 네. 회장님께서 생각나시는 내담자는 어떤 분이 계실까요? 사실 여러 명 있는데요. 제가 제일 처음 대학원 석사 과정을 들어가서 처음 만났던 내담자도 잊을 수가 없는 그런 내담자고, 또 사실 상담하면서 떠오르는 내담자들이 그동안 많은 내담자 중에서도 특별히 더 생각나는 내담자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지금 방금 물으시니까 심각한 사례라서가 아니라 상담이 이렇게 도움을 줄 수도 있구나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커플이 굉장히 오래 사귄 커플이 왔어요. 네. 심리 검사를 받고 싶다고 해서 심리 검사를 해주고 이제 해석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이 여자친구와 남자친구가 서로 이제서야 너를 좀 알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7, 8년 사귄 커플이었는데 그래서 어떤 상담이라는 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무겁게 마치 문제가 있어야 받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좋은 도구 중에 하나인데 이런 내담자들이 있는 걸 보고 아, 참 이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겠다 하는 제가 확신이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 내담자들이 있었죠. 보통 7, 8년 사귀면 그때 문제 생기면 결혼 못 하거든요. 결혼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이 기억나실까요? 그러게 아무래도 저희가 상담연구회가 출발하고 둥근만 상담소 문을 열자 바로 찾아온 첫 번째 내담자. 네, 저희 그 내담자는 이제 아이였어요. 근데 이제 할머니가 데리고 왔고요. 그 당시가 저희가 IMF 이후에 가족 해체 현상이 참 많았죠. 그래서 가족 상담이 굉장히 필요한 그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찾아온 그 고손 가정이죠. 그 아이에 대해서 할머니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할머니의 그 어려운 마음과 또 자녀는 내가 또 할머니로부터 내쳐질까봐 걱정하는 그런 이제 그 불안한 마음을 저희가 이제 상담 장면에서 그 만나면서 차차 안정을 찾아가는 그 아이의 눈동자가 지금도 선하고요. 이제 또 중간 정도에 저희가 이제 군 상담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새 군도 위기 상담이 많죠. 자살 관련도 많고 또 이제 그 세태가 현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저희가 정말 그 정신의 그 이제 세력이 약해져서 지금 우리가 물질을 개박하지 물질이 이제 이렇게 강하다 보니까 정신의 세력을 좀 강화시켜야 된다 이런 이제 멘붕이라고 하는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멘붕이 왔다고 하는 것처럼 이런 게 지금 군사에서도 많이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서 그 군사에서 어떤 그 뭐 쇼크면 쇼크고 상처감으로 이제 정신적인 어려움이 발생돼서 저희 상담 기관 찾아온 수도 꽤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상담의 대상으로 앞으로 교화의 대상으로 또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 제가 기억이 나는 사례군요. 처음 내방한 분이었군요. 거기에. 남들의 어려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시고 또 그 부분에 고민도 같이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이 현대사회가 계속 그런 부분이 심화되지 않을까 대동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파란 고해가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요. 미래 사회는 더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앞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일들이 좀 더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상담 연구를 하시는 것도 그렇고 실제로 기법을 만드시는 것도 그렇고 어떤 일들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앞으로. 저희가 원불교에서 운영하는 어떤 상담 센터가 좀 더 확장이 잘 돼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 사회가 사람들의 마음을 굉장히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많고 이것이 앞으로 더 심화될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현재 이제 현상들을 보면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저희가 질 좋은 서비스를 조금 더 편안하게 오실 수 있는 그런 장으로 이제 만들어질 수 있게 그 상담센터가 그 연령과 또는 그 계층에 맞게 뭐 아동, 청소년, 또 일반, 노인 이렇게 섹터를 좀 구분해서 좀 전문화된 그런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들이 좀 열리면 좋겠고 상담을 공부하고 싶고 상담을 실습하고 싶고 상담이라는 게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책만 외워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필드에서 실습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 교무의 어떤 신분이거나 이럴 때 어디서 이제 그런 실습 기간을 보내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저도 이제 공부를 해본 입장에서 그런 센터가 생겨서 실제로 상담을 공부하고 싶은 전문적으로 그런 친구들이 와서 얼마든지 실습하고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그리고 그 친구들이 나가서 활동하면 또 다른 후배들이 와서 이제 이렇게 계속 그 어떤 둥지처럼 그런 역할도 하는 이제 그런 상담센터로 좀 확장되고 내담자들이 요새는 다 알더라고요. 여기가 지금 어디에서 운영하는 건지를 좋으면 다 찾아보고 관심을 갖게 돼 있어서 저는 그게 굉장히 좋은 교화의 효과이면서 또 실질적인 도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지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물론 조금 더 긴 시간을 투자하셨기 때문에 뭔가 현실적인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대중에게 다가가는 것을 상담이라는 입장보다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교화라는 차원에서라도 지금은 시급하게 저희 교단에서 함께 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저희 쪽의 상담 연구에만의 문제라기보다 서양에서 인본주의라든지 현재 IT 산업과 맞물려서 인본주의의 새로운 제4차 정신문화 문명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말들이 있죠. 그런 부분에 이 소태산 사상, 정신개벽과는 큰 틀에서 굉장히 요구되고 있는 마음의 정립이 되는 마음공부법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할 일이 굉장히 사명감을 갖고 있고요. 더불어 이제 저희가 아까 미센터가 6년 반을 운영을 하다가 네. 서울회관이 이제 새롭게 탄생되기 위해서 허물어졌죠. 네. 이제 그러면서 저희가 미센터를 안타깝게도 교과부에 반납을 했습니다. 이제 만일에 이 건물이 새로 지어진다면 그 안에 이런 정신개벽안에 기반한 원불교 상담이라는 이름을 배경으로 하면서 마음 공부를 세상에, 우리나라가 아닌 세계의 인본주의 사상에 드러내는 그런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했고 또 교단적으로도 큰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이게 저희가 이번에 여는 10주년 학술대회이며 원불교 상담의 창립을 하려고 하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네. 반납하신 이유는 공간이 없어졌기 때문에 반납하신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그 반납을 할 당시에 사실 17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위센터 중에 우수 기관이었는데 그것을 반납한다는 거에서 의아해 했고요. 그래서 다시 설립이 돼서 저희 위센터를 더 좋은 공간으로 혹은 우리 둥근마을 상담소 원불교 상담연구회를 더 크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도가 있었나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중에 정신개벽에 대한 부분의 기법으로 혹은 방법으로 상담에 대한 부분이 참 절실하고 뭔가 서로 공감해야 된다는 말씀을 방금 해주셨어요. 우리가 항상 상담이라고 생각하면 상담하시는 분이 내담자에게 그분의 고민을 해소해 주거나 적어도 들어주거나 라는 부분으로만 깨우치기 쉽거든요. 그런데 정말 상담을 하시는 분에게는 과연 이게 어떤 영향일까? 어떤 마음 공부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거든요. 실제로 상담을 해보시는 과정에서는 어떤 마음 공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상담을 하는 저 자신의 네. 입장에서요.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되죠. 일단은 상담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기본적으로 자기 성찰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내담자를 만났을 때 상담은 내담자와 상담자, 이제 면대면 1대1 상담이라고 할 때, 개인 상담이라고 할 때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공간이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저희는 역동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여러 가지 에너지의 흐름들이 생기잖아요. 네. 그럴 때 저희가 전문성을 길러가는 과정에서 아직 그 자격을 충분히 얻지 못한 단계에서는 슈퍼비전을 받아요. 그러니까 지도 감독을 받는 거죠. 제가 상담을 하고 나면 그 상담에 대한 걸 정리를 이제 내담자의 문제부터 또 녹음을 해서 그거를 네네. 녹취까지 해가지고 슈퍼비전 지도를 받는데 그 과정을 이렇게 보여드릴 때 보면 저의 모습이 내담자뿐만 아니라 저의 모습이 다 고스란히 담깁니다. 그러니까 슈퍼바이저 선생님께서는 내담자의 문제를 잘 파악하고 내담자를 잘 도울 수 있는 것을 물론 가르쳐 주시지만 그 안에 있는 상담자를 볼 수 있게도 해주시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내담자의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왜 상담자는 이런 반응을 했을까? 작은 건 그런 것부터도 상담자의 어떤 게 개입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굉장히 역동적인 아까 역동적이라는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저도 도전해봐야겠다 생각 너무 간절하게 드는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상담자가 자기가 먼저 성찰하면서 자기 자신을 철저히 보지 않으면 내담자를 공감해 주는 건 좋지만 그 안에 너무 함몰되면 내담자를 객관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면도 필요하고 함께 공감하는 면도 필요하고 이걸 다 두루 갖추기 위해서는 자기 성찰이 필수고요. 그리고 자기가 충분히 성장을 하면 할수록 내담자를 훨씬 더 잘 돕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 있는 일이라는 거를 정말 깨닫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1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여신다고
말씀 들었거든요. 어떻게 준비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 회장님께서 차근차근 준비를 잘 하고 계신데요. 이번 10월 29일 날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원광 디지털대학교 강당에서 1시부터 저희가 세미나를 시작할 겁니다. 네. 아마 내방하신 분들 혹은 지금까지 도움을 많이 주셨던 많은 분들이 생각나시기도 하실 것 같고 10년은 항상 시간을 정하고 나면 왜 이렇게 많은 것들이 기억나잖아요. 뭔가 전하고 싶은 말씀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 말씀 먼저 여쭙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진원 소장님께서 먼저 카메라를 보시고 혹시 전하고 싶은 말씀 계시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원불교 상담연구회가 어느덧 10주년이 됐습니다. 10여 년 전 조그만 그 마음을 모아서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오늘에 이르러서 이렇게 10주년을 맞이하니까 그동안 함께 해주신 교도님들, 출제가 교도님들, 또 특히 후원 이사님들, 그리고 함께 해주셨던 교무님들, 교구장님, 또 교정원장님, 종목사님 이하 모든 임원진들께 제가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 힘으로 앞으로도 10년을 넘어서는 저희의 원불교 상담연구회가 될 예정이니까 함께 힘 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좀 전에 소장님께서 안내를 해주신 것처럼 10월 29일 날 1시에 원불교 상담연구회 1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열게 됐는데 사실은 거기에 보태서 저희가 이번에 10주년을 기념으로 원불교 상담학회로 새롭게 출범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원불교 교법에 바탕한 원불교 상담 이론을 정립하고 실제적인 방법들을 찾아 나가는 노력을 조금 더 힘을 내서 하려는 그런 시도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도와주시고 많이 관심 가져주신 것처럼 앞으로 저희들만의 힘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열심히 하는 만큼 교단적으로도 또 많은 교무님들, 교도님들 함께 협력해 주셔서 이 상담이 원불교에서 좋은 어떤 도구로, 마음 공부의 도구로, 또 교화의 도구로 그렇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아픈 분들의 특징은 저는 소리 지르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초기엔 그것이 소용없을 때는 이제 누군가를 찾게 되는데 그때 찾아지지 않으면 정말 극단의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 중간에 그 손을 잡아줄 분들이 여기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든든하고요. 앞으로 10년이 아니라 100년, 1000년을 이어가는 정말 좋은 우리의 벗이 되는 상담의 모습을 계속 이어가실 거라고 제가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